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서 이 1박 2일간의 크리스마스 외교전에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에 시진핑 국가주석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는 물론 한일 관계에도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 그리고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그리고 YTN 정치부 김영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자, 먼저 김 기자에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지금 도착을 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1박 2일 동안의 타이트한 일정입니다. 먼저 일정부터 짚어볼까요? 네, 문 대통령 조금 전에 이제 베이징에 도착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고 지금 현지에 있는 기자들이 알려왔습니다. 예, 오찬까지 하고 이제 문 대통령은 중국 청두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청두에서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양자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내일 일정은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 비즈니스 서밋 이런 게 예정이 돼 있고요. 오후에 일본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1박 2일 동안의 빡빡한 일정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청두 이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 삼국지에서 제갈량 그리고 유비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일단 시진핑 주석과는 베이징에서 만나고 그리고 청두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이 국가 지도자와 총리를 연달아 만나는 건데 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먼저 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좀 살펴보자면 6개월 만인데 이번에 가장 핵심은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6개월 만이고 또 6번째 만남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양국 관계가 지금 매우 지금 좀 냉각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하나의 풀 수 있는 실타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거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북경에서 만나는 시진핑 주석과는 좀 큰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북한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중국의 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큰 내용 위주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사드 관련해서 이제 한한령 부분에서는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나 시 주석 만났을 때는 많은 내용보다는 언급 정도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려가서 오후에 이제 리커창 총리를 만났을 때는 좀 더 우리가 말 그대로 비즈니스 경제 협력 교류 강화 측면에서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한중일 회담에서 나올 FTA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RCEP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사드 관련된 우리가 말하는 한한령 부분에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고요. 사실 근데 오늘 그 시 주석이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회유와 압박을 같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회유와 압박. 예. 그러니까 압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미중 간의 이 프레임에서 한국이 적정선을 지켜라는 식의 여러 가지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던지겠지만, 근데 그 모든 중국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이 해야 될 입장 정리를 의골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미중 간의 프레임에서 정확한 스탠스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지금 이야기하는 중거리 미사일. 우리 이제 지금 한국에 놓을 것이냐, 일본에 놓을 것이냐, 괌에 놓을 말이 많은데. 그 일본은 지금 일본의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일 없다라고 딱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 표명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돌려서 아마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큰 그림에서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점에서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한중일 관계라든지 경제 협력 교류는 아마 이제 오후에 리커창 경제를 총괄하는 분이 리커창 총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이야기가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이번 이 중국과의 이 문 대통령과 만남에서 다뤄질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조금 제가 한번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시진핑 이 주석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리커창 총리, 그러니까 경제를 총괄하는 이 총리와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 기자, 이 한반도 비핵화 관련한 문제 아무래도 이번 만남에 가장 큰 의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또 중국이 북한에서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는 대화를 하지 않아도 중국과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데 이 부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이 비핵화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도발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북한이 계속 보내고 있고 미국은 맞받아치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스티븐 비건비 국무부 부장관이 대화를 하자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북한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이 북한이 우리나라의 중재 또는 개입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북미 중간에서
중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북한의 반발도 있고요. 그래서 청와대도 이 북미 간 대화에 대해서는 동력을 계속 유지한다, 모멘텀을 유지한다. 이런 정도의 기조만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우회적인 대화, 우회 소통 이런 거를 기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청와대는 우회적 소통 같은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더라도 네.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오늘 있을 거다. 이 정도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금 김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 최근에 보면 인도주의적인 지원조차도 이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뭐 불쾌감을 나타내고 이렇게 그 남북 관계가 직접적인 대화가 굉장히 경색돼 있고 냉각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결국 여기서 한마디를 딱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올까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 주석 입장은 분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자 해지라는 말을 쓸 겁니다. 나도 당사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가 거슬러 한국 전쟁했을 때 중국도 피해를 많이 본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북한 문제에서는 우리도 하나의 당사자의 입장을 얘기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 미중 사자회담으로의 역할을 분명히 얘기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러시아도 이제 같이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육자회담까지도 분명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나에 대한 존재감을 확실히 던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로세스에서 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 주석이 아마 제 생각에는 분명히 한국 기업들의 좀 더 중국의 투자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자체가 미중 간의 이슈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많다라고 하지만 실상 들여다 보면 사실 3조 달러지만 뭐 단기 외채 한 2조 빼고 그다음에 매번 배당금 5천억 빼고 하면 실제금은 5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중국의 외환보 유고가 좋지 않다는 그렇죠. 외환보가 많다라고 사람들 그렇게 하고 실제 들여다보면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 지금 중국이 미국과 이슈에서도 지금 속 시원하게 500억 달러의 지금 농수산물을 살 수 없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럼 결국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 이제 투자를 다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한국이고 우리가 얼마 전이죠. 우리 산동성 당서기가 250명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네. 산동성 1억입니다. 당서기가 방문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앙에 있는 시진핑 주석과 혹은 리커창이 다 이미 교감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왜 왔겠습니까? 한국 투자를 유치하러 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아마 또 한국과의 그런 교류를 확대한다라는 식으로 시 주석이 아마 오늘 또 뭐 오찬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협의의 당사자라는 측면을 부각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게는 뭐 어떻게 쉽게 말해서 투자 좀 해라 뭐 이렇게 좀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런데 지금 이 뭐 북한 또 문제를 얘기를 해보자면 뭐 미국이 공식 회동을 하자 이런 제안에도 대답을 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이번에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메시지를 어느 정도 우회적이지만 내놓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북한이 좀 입장을 보일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자. 내가 어디 있는지 알 테니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공식적인 반응을 아예 내놓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예단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자 중국이 최근 러시아와 함께 조금 이제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이 경제 제재를 조금 풀어주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과 대립각을 좀 이루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에 대해서 미국이 시기상조다 뭐 이렇게 좀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이랑 러시아가 최근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냈습니다. 이 초안의 내용을 보면 김영수 기자 잠깐만요. 지금 이 현장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아까 12시 반부터 이제 오늘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장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양국 지도자가 만나서 방금 악수를 나누는 모습 보셨고 자 지금 저기가 김 기자 중국 베이징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베이징에 있는 공항에 도착해서 곧바로 이제 여기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저 장면은 정상회담 전에 배석자가 많은 걸 봐서는 그러니까 네. 뭐 모두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아직 시작되진 않았고 뭐 서로 이렇게 지금 시진핑 주석 말하는 걸 봐서도 약간 모두 발언 개념이라고 보면 이때는 이제 대회에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는 그 정도까지 하고 이제 비공개로 헤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만 지금 이제 매체한테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앞에 나왔지만 지금 결국 북미 대화 중단 부분에서 지금 북한에도 이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중국도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의를 했다는 부분은 결국 북한이라는 이슈는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까지 들어오는 것은 결코 중국은 원치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북한이 ICBM을 쏘는 것 자체도 중국은 원치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같다라는. 근데 이것을 풀기 위한 방법론은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유엔 제재 지금 완화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근데 그 민감한 부분까지는 아마 여기서는 이야기가 안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두 발언이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이제 각 정당의 회의를 보자면 처음에 모두 발언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모두 뭐 취재진이 나가고 나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내밀한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 저 상황은 모두 발언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뭐 중국 측도 우리 측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배석을 해서 지금 방금 뭐 보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보이고 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교수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뭐 계속 말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 중국은 북한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나라입니다. 뭐 미국과의 협상을 포기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상을 중국이 포기하진 절대 못할, 그러니까 북한이 포기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한다면 좀 비핵화 협상의 판이 달라질까요? 당연히 중국. 근데 문제는 미국이 그 룸을, 그 공간을 얼만큼 줄 것이냐라는 것들이. 중국에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미 간의 이슈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껴왔고 결국 이제 후원 우리가 등판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중국이 와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된다는 부분들, 도움을 줘야 된다는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했을 때 부분에서 중국도 분명히 이번 기회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당사자로서 문제를 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의 북한도 근데 반응이 보일 것이냐, 저는 좀 미지수로 보거든요. 그냥 쉽게 반응을 보진 않을 거로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북한 이슈를 통해서 결국은 중국이 보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등한 부분에서의 그런 입장 차이를 만들어내고 발언권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지금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둘이 얘기하는 것보다 셋이 얘기하면 더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넷이 얘기하면 복잡하고 한데 지금 만약에 중국의 이 개입이 본격화된다면 지금까지는 뭐 사실 우리가 계속 한반도 운전자론 얘기를 했던 게 북한과 우리가 직접 얘기하자라고 했었고 그러다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북미 간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우리가 중간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끼어드는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이 된다면 네.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에 더 합의에 이르기는 복잡해지고 아주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많을수록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뭐 이런 말도 하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이슈가 단순하게 이게 북미 간의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들 먼저 좀 제재를 완화할 것이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를 가는데 이게 지금 서로가 입장차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지금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중국이 이제 그런 역할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러시아와 비핵화 문제를 계속 그러니까 동일하지만 그걸 풀 수 있는 방법, 새로운 해법으로서 완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사자회담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 육자회담까지 가는 부분에서의 다시 회귀될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다고 보고요. 근데 과거 같은 방식의 지금 직접 하는 형태의 부분에서는 분명히 제한적이고 북한도 당연히 중국의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있기 때문에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내 뒤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미국이 어떻게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채널 또 돌리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잠시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바로 오늘 12시 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난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 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제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서 저렇게 악수를 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지금 이제 모두 발언까지는 이제 서로 그래서 각 이제 그 정상들끼리 이제 모여서 고위 관계자까지 함께한 상황에서 이제 언론 등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그렇죠. 이런 모두 발언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저기서는. 그렇죠. 잘해봅시다. 내밀한 말은 이제 그 뒤에 잘해봅시다. 네, 우리 앞으로 교류 확대합시다. 이런 말만 나오는 것들. 네. 자, 김 기자, 또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이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마 뭐 리커창 총리와 주로 얘기하겠지만 또 시진핑 주석과도 뭐 얘기가 아예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 한한령 관련해서는 특히 뭐 경제 분야에서 이걸로 인해서 뭐 그동안
뭐 중국 진출을 했다가 피해를 본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면 우리 국내 이제 뭐 관광업계라던가 뭐 화장품 업계 이런 곳에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단 말입니다. 뭐 논의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말씀하신 거 조금 이따가 한번 짚어드리고 지금 저희 그 자막으로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네네. 모두 발언 내용을 조금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문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이 한중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책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모처럼 이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비핵화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것 같고요. 양국이 아시아에서 나아가서 세계에서 무게감과 영향력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양자 관계가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현하고 지역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 여기서 이제 평화 관련 언급한 게 이제 아마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예. 아마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공개된 회담에서 내용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아마 통상 보면 양자 회담이 마친 뒤에 이제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이나 이제 네. 그 마이크 앞에 서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교수님께 여쭤보면 네. 이 모두 발언 방금 이제 네. 들어보셨는데 네. 뭐 특별할 게 없는 내용인가요? 좀 네.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희망 이야기를 이제 했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좀 가자라는 부분. 지금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자막에도 나왔다시피 중국의 1대1로 그다음에 신남방 정책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다자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다자주의라는 결국은 중국이 이야기하는 1대1로도 그런 측면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한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남방, 신북방과의 이런 접점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 그러니까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좁혀 나가자, 확대시켜 나가자 이런 부분에서의 이야기들인 거죠. 근데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의 아젠다별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좀 첨예하게 좀 민감한 부분들이 이미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참 비핵화 이 관련해서도 모두 발언에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비핵화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뭐 양자 관계의 발전 그리고 자유무역, 뭐 세계 무게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약간의 이 결이 좀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김 기자 아까 그 얘기하려던 한한령 관련해서 좀 논의 다시 한번 네, 해본다면. 그 청와대가 이번 정상회담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한중 관계 지속적 발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예.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밝힌 거고요. 리커창 총리와는 경제, 통상, 환경, 문화 분야의 협력 재고 방안을 다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지난 2017년에 양국이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회복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 이 갈등을 봉인하는 수준이었죠. 언론들의 평가도 그랬고요. 실제로 그랬고 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히 이거를 해소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이걸 다 물꼬를 트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물꼬를 트지 않더라도 앞으로 물꼬를 트기 위한 어떤 전 단계라도 이제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러니까 조금씩 진전이 돼야 될 텐데 사실 이 사드 배치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이게 결국 우리가 사드를 뭐 국외로 옮기지 않는 이상 계속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아까 앞에 저희 출연했던 전문가의 얘기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면 그 부분이 바뀌지 않고서는 어떤 자기가 이제 내세웠던 정책들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어쨌든 뭐 한한령 해제되면 우리 국민들 중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도 줄게 되고 더 좋은 건데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일단 지금 한중 간의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다. 지금 민간이나 뭐 상관학 다 부분에서 정부 관계든 그렇고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지금 만났다는 자체가 지금 좋아짐을 가고 있는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확실히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있는데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한한령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우리가 뭐 중국 관광객 단체 요커들 방문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 지금 문화 콘텐츠 관련 부분에서 우리 뭐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면 파노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파노도 지금 아직 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 등등이 아직까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한중 간의 부분에서 이 사드 이슈 부분들은 결국은 중국
아니 처리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계속 이건 이슈는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중 간 이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슈는 항상 변수입니다. 중미 간에 그러니까 미중 간에 있는 이 상수에 따라서 항상 따라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중 간의 프레임에서 잘못 좀 방향 설정을 했다든 스탠스 부분에서 혹은 뭐 지금 약간 저 미사일 문제, 네. 중거리 미사일을 뭐 한국에 뭐 설치한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또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 이 사드 이슈는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있습니다. 방금 그 중거리 미사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에 네. 당연히 중국은 이제 자기 턱 밑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그렇죠. 거니까 아주 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검토한 적도 계획도 없다 이렇게 그렇죠. 밝혔는데 밝혔는데. 이걸 이번에 한 번 더 뭐 확인을 해준다면 미리 조금 이제 협상에서 그렇죠. 좋은 미리 결과를 이제 가질 수 있겠네요. 확실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뭐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하지만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충분히 계기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사드 부분 이슈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완전 철수를 지금 중국도 한국 상황을 알기 때문에 철수를 해라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 상황에서 더 이상 확산되는 걸 원치는 않기 때문에 그 받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프레임 속에서 한국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지소미아 문제를 했을 때 우리가 한미 간의 관계도 좀 안 좋았었고 한일 간이 안 좋은 이런 타이밍에서 가장 적합하게 지금을 한국을 내 편을 끌어들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때문에 저는 시진핑 주석을 이렇게 만나고 그다음에 이게 연이어져서 내년 초에 방한까지도 이어지는 프레임을 가져가는 게 되고. 네. 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방금 말씀을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뭐 내년 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을 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한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은 계속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전달이 되니까요. 계속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그리고 정치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